안녕하세요, 공유아재입니다. 상가 낙찰 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뒤에 보시는 신한아파트 근린상가입니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상가하고 대략적으로 한 3평 반 정도 되는데 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창고 용도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 지금 상가를 보여드리면 이게 좀 오래된 아파트 상가라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입구에서 들어와서 좌회전해가지고 복도를 가는데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오픈 상가들이었는데 상가 주인들이 가벽을 세워서 코스를 나눈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상 물건지에 왔는데 121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가벽이 설치돼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 벽 너머에도 또 복도가 있어요. 현재는 깔끔하게 치워서 창고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그 촬영해주시는 수강생 졸업반의 회장님이신 황 회장님이 낙찰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그 임차가 맞춰졌었는데 임차 의사를 밝혔던 분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계약이 깨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도 도심지 한가운데에 창고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물건을 처음에 추천했을 때는 꼭 임대차 목적만이 아니라 신한아파트가 오래됐고 재건축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의 대지권을 목표로 낙찰받았다고 보면 되고요. 신한아파트가 군포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산공매에서 최동산 매각이 많거든요. 재고자산이라든가 상품 매입을 해서 유통을 하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창고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대지권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에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상가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아파트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서 2층인데 아파트 쪽에서는 1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상가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상가 2층에 올라왔는데 아파트 1층인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파트의 재건축을 목표로 매입을 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파트의 하나의 호수가 가지는 대지 지분과 상가가 가지는 대지 지분은 물론 차이가 있겠죠. 우리 회장님은 2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 상가가 가지는 대지 지분이 재건축을 할 때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걸 목표로 이 상가를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노리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태보다는 임차인을 구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니면 재건축이 진행될 수도 있는 지역 아파트의 상가 조금 오래돼서 이런 상가 사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가들을 오히려 투자해서 역발상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고 경매나 공매 검색하실 때 이런 물건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역시 사무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군포역 3번역 인근에 있던 신한아파트 근린상가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상가가 파산공매에서 나왔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데요, 조금 지나간 물건이에요. 네, 군포시 금정동 신한아파트 상가 1층 21호, 121호죠. 집합 건물이고 12.16, 3평 반 정도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미스타이핑이 좀 있었습니다. 3월 19일, 3월 21일, 3월 26일 그게 맞겠죠. 우리 수강생 졸업반 황 회장님이 3회차에 최저가 1,800일 때 2천만 원을 쓰셔서 낙찰을 받으신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를 디스코에서 보면 여기 신한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4호선 산본역이 있고요. 말씀드렸던 1호선 군포역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1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본역에서 4호선을 타고 금정역에 와서 환승을 하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환아파트는 1990년에
전에 준공이 됐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전체 562세대입니다. 15층 아파트라 재건축을 한다면 저층보다는 용적률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3번역 역세권이라는 게 있고 또 562세대면 아주 작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아파트 근린상가를 매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가 3번역에서 나오는 도로 대로변 이쪽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744-1번지 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오른쪽 이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재건축할 때 아파트와 한 필지가 아닌 상가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고 아파트 재건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이 물건은 한 필지 안에 들어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여기를 도려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 필지여도 너무 추구하는 바가 다를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필지 분할 소송을 해서 상가를 필지를 도려내고 재건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지라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건축이 무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가 소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가를 아예 필지 분할 소송을 해서 잘라내고 재건축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 1동 1층 21호 12.16짜리 낮춰 판매시설이고 상가 1동 1층 21호 대지권이 5.631입니다. 아파트에서 110호를 놓고 보면 54.27 아파트가 대지권을 23.82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3.82의 대지권을 가진 54.27 아파트가 실거래가 2억 6,600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지권으로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 6,600만 원을 대지권 23.82로 나눠 보겠습니다. 제곱미터당 1116만 7천 원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상가동 1층 21호가 갖고 있는 대지권이 5.631이었으니까 여기다가 5.631을 곱해보겠습니다. 황 회장님이 낙찰받은 이 상가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으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6,288만원 계산되어 나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환가될 수 있는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결정되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대지권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니까 6,200만원 정도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천만원에 낙찰받았으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낙찰받은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들의 상가를 투자할 때 아주 기초적인 계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소유자나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가를 판단할 때 감정을 해서 판단하긴 하지만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들여다봐도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가를 내부에 있고 상하수도 연결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런 상가 낙찰받아서 뭐에 쓰겠어 라는 생각만으로 비켜갔던 것들을 이런 식의 재건축의 지분으로 환산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잊지 않고 이런 물건들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고수들처럼 투자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고요. 당장의 수익을 내는 단타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뭔가 숨어있는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숨어있는 돈을 찾는데 아주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신한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과 같이 건축비가 상승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에 침체기가 왔을 때 재건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소요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가 소유자는 관리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현장 다녀온 영상 찍었을 때와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매수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황 회장님이 매입가의 2배인 대략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협상을 통해서 매각을 시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나중에 6천만 원 이상 아니면 1억의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이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단타치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단타치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그때 각자가 판단하면 되는 일이겠죠. 나는 2천만 원 투자해 놓은 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니까 재건축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래? 그러면 끝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빨리 단타치고 빠져서 다른 물건을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있을 때 털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되겠다. 명심하실 것은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소유권을 획득했으니까 이러저러한 출구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거지. 그거 받아서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만 하다가 놓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분명히 수익이 있어 보이는 물건이라고 확신이 들면 낙찰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대세는 파산자 공매다. 파산자 공매에서 상가도, 토지도, 상속지분도, 그 다음에 채권도, 주식 투자도, 또 유체동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품 아니면 재고자산 아니면 상품 이런 것들도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고 자동차, 지게차, 그 다음에 기계류, 농업용 트랙터 이런 것들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고 또 투자 핵심을 찔러드리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